톰과 제리 두 분 만나겠습니다. 와이즈 경제부서 차영조 소장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많이 바쁜 한 주간이셨죠. 뭐 일상적인 한 주였는데요. 네. 근데 좀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았죠? 예, 아무래도 뭐 이게 주식을 하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던 안 하던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많이 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많은 또 분들이 뭐 그 이유가 어찌됐던 왜 이렇게 주식시장의 조정을 받느냐, 네. 더 이어질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쏟아졌기 때문에 글쎄요, 뭐 그런 해답을 조금 나름대로 좀 고민해보고 고심해보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고민하고 하는 정도만 해도 다행인데 그야말로 이게 지금 뭐 신용까지 쓰신 분들은 지금 반대 매매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고 예, 있죠.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반대 매매라는 게 지금 이 얘기를 아시는 분 제 얘기를 좀 전혀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시면 그건 신용을 안 쓰신 분들입니다. 상관없는데 네. 지금 뭐 담보라든지 네. 신용 이런 거 쓰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지수는 뭐 한 10% 남짓 양시장 뭐 빠지긴 했습니다만 종목에 따라서 20-30% 빠져서 이제 마진콜이라는 게 이제 증권에서 전화를 받으셨을 겁니다. 네. 받든지 아니면 HTS에서 그 이제 떴을 때 하루 시간을 주고 예. 그걸 못하면 반대매 나가는 물량들이 이제 그 변동성을 이제 키우고 있는 거죠. 개별 종목들이 쑥쑥 빠졌다 올라오고 하는 것들이 이게 반대매가 나가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털린 건 아니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점도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불안 요소는 맞다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 김민수 대표님, 네. 뭐 솔직히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공감해 보시죠. 이번 주 성적, 개인적인 성적, 투자 성적. 네, 일단 오늘은 자성과 반성의 모드. 자성과 반성의 네, 모두.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동안 그래도 시장 뭐 조정 정도 나오면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롱 마인드로 가져갔다가 혹시나 이쪽 마인드 참고하시고 대응하셨다가 좀 부진한 어떤 성과를 보이셨다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 같을까요? 아닙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는 뭐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시장이고 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물론 제 뭐 성과는 그냥 대부분 아실 겁니다. 뭐 제가 뭐 어떤 종목 하시는지는 이제 간혹 말씀드려서 뭐 방언을 하는데 근데 오늘 또 이번 주 열받는 거는 예, 실적 그렇게 잘 나와놓고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 실적 좋게 발표해놓고 담당자가 IR 담당자가 2분기 2분기 실적 잘 나왔고 3분기도 계속 연관될 것 같은데 4분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무슨 뭐 폭포수로 쫙 흘러내리는데 여기 좀 짜증냈던 거 예, 그거 하나 빼고는 뭐 IR 하시는 분이 좀 약간 뭐 좀 미숙했다고 봐야 되나 그런 부분은? 근데 시장이 하도 험하니까 험하니까. 그런 뉘앙스 가지고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급부터 다 엉망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회사인데 좋은 회사인데 저렇게 반응할 정도면 시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서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시장보다 많이 빠졌던데. 많이 빠졌죠. 근데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아니라 그 네. 종목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오늘? 네, 죄송합니다. 오늘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네. 오늘 한번 살짝 더 우리 김 대표님 살짝 더 건드려 볼까? 지금 홍주님이 그러시네. 네. 김 대표님 현금 비중이 얼마신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현금 비중이요. 일단 제가 지난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대응을 할 때 그랬습니다. 조정이 올 것 같다. 조정을 올 거 기준 좀 느낌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일단 인버스 사고, 뭐 굿버스도 사면서 시장 종목도 있고 거기다가 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떤 시장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조정 끝나고 돌아가는데 진짜 헛갈립니다. 이거를 인버스를 털어야 될지 주식을 더 사야 될지 이런 생각부터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초 2월 달 이후에는 그다음에 뭐 조정 나올 것 같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냥 그때는 지금도 제가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데 똘똘한 종목, 될 만한 종목 이렇게 딱 압축시켜 놓고 네. 나머지 현금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오늘은 저도 샀습니다.
오늘도 샀고요. 그저께도 샀습니다. 조금씩 사면서 현금 비중은 떨어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종목 압축시켜 놓은 다음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시장이 만약에 반등하게 되면 저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위험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반대. 그거는 위험이라고 볼 수는 없죠. 위험이죠. 주식이 급하게 떨어졌다가 반대로 나가는데 갖고 있지 않게 되면 오히려 먼저 던졌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데요. 올라가면서 따라다니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SJ 확률 와이프론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주간 전망대를 갖다가 꾸준히 시청해 오신 분들한테서만 나올 수 있는 참 댓글입니다. 예. 예. 네. 근데 그래서 막혔대요. 와이프론이 네, 막혔어. 와이프론이 지금 그쪽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네, 뭐 아까 어제 물어보는 봤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뭐 신나서 또 이렇게 막 보더지만 얼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더 늘었죠?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그래서 제가 부담되는 게 이자를 그만큼 더 줘야 되니까 그래서 살짝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부터 잘하자. 그래서 있는 것부터 잘하자. 압축시켜놓고 일단 거기 딱 벌써 금리 인상이 됐네요. 금리 인상은 이거 무슨 대부업체입니까? 그렇죠. 네, 예, 저 죄송합니다. 아니 저기 뭐야 우리 김 대표님이 알고 보니까 양말 다 쓰시는 분이구나. 손흥민이처럼. 그러니까 그냥 뭐 주식 늘 사기만 하는 쪽이 아니라 네. 인버스도 하시는구나. 한번 해봤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진짜 헛갈리더라고요. 오히려 이 타이밍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이번 이제 한 올해 초부터는 아예 시장 조정이 그래요? 나올 때는 그래요? 대응을 그냥 차라리 어차피 시장 조정 한번 나오면은 뭐 10%는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양발 하는데 다 쓰는 선수가 드물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왼발이 걸리든 오른발이 걸리든 그거 한데 걸리기만 하면 그냥 거긴 들어가는 거죠. 옛날엔 그래도 베컴은 오른발 한 개 갖고 그런 어떤 이것도 명성과 부를 베컴의 머리도 아짜 이거 아닌 말로 뭐 종목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지수 한 10% 정도 조정 이런 거는 뭐 사실 시장에서 몸담고 있다 보면 수시로 겪는 조정입니다. 우리가 워낙에 코로나 장세에서 5% 정도의 조정도 허용하지 않는 그야말로 강한 저항을 갖다가 우리가 1년 넘게 봐왔기 때문에 그거 하고 또 처음 이렇게 주식을 하시는 이른바 자칭 타칭 주린이 분들로서는 좀 타격이 클 수가 있죠. 근데 아닌 말로 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 하신 분들 가운데는 뭐 이 정도의 조정은 또 어떻게 보면은 오랜 뭐랄까요 우둔살이 배겼다 할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자 우선 김 대표님 네. 간단하게 한번 주간 시황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네. 네. 하기 싫었습니다. 하기 싫었어. 네. 뭐 봐봐야 맨날 똑같은 흐름인데 네. 그래도 제일 끝에 나오는 것만 살짝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글로벌 증시 동향 지금 딱 제일 보면 아래쪽에 꼬르박고 있는 게 뭐예요? 코스닥인가? 네. 또 죄송합니다. 이거 파란색으로 또 됐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퍼렇게 밑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왜 이럴까요? 근데 네. 국내 증시는 거의 뭐 시장 좋을 때는 막 거의 미친 듯이 가다가 또 안 좋으면 또 이렇게 일단은 뭐 거의 조울증의 대변자 같은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기 지금 7%가 빠진 게 저기 7월부터예요, 8월부터. 하여튼 지금 요 기준가다 보니까 기준가 대비해서는 예, 무조건 예. 지금 처음 7% 스타트 라인이 얼마죠? 지금 스타트 라인이 7월 중순적으로 돼 있습니다. 7월 중순. 네, 예. 네, 그래서 네. 그냥 상대적인 비교다 보니까 예, 그냥 뭐 그러니까 어쨌든 예. 퍼센트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어쨌든 기분 나빠 좀 죽겠는데. 예.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뭐 어떤 수급 동향들을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하나 이제 시장에서 계속 걱정되는 거 하나가 이제 이거죠. 신용잔고 지금 거의 투더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조 이 정도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신용에 대해서 가장 부담스러울 때는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게 지수는 내려가는데 신용이 반대로 올라간다. 이 네. 부분이죠. 네. 이 갭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도 보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은 어제도 그랬지만은 12시에서 1시 사이쯤 보면은 종목들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한 3%대 있던 게 순간적으로 막 6% 7%까지 팍팍 빠집니다. 아하. 예, 그랬다가 호가 차이가 확 벌어져 있는데 예. 못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특별한 악재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뭐 한 1% 정도 반등해서 끝났다가 오늘 또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슬금슬금 이런 반대 매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 반대 매매가 강제로 청산되게 되면은 또 이 시중 잔고가 줄긴 하겠지만
저는 보고 있는 입장 속에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아 근데 반대매가 장중에 청산돼요? 시초까지 청산 안 되고? 아닙니다. 요즘엔 바뀌어가지고. 바뀌었어요? 네, 뭐 언제까지 넣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거기까지 기다려줬다가 12시 1시 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반대매가 걸리면 화요일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월요일 날 반대매가 걸리면 화요일까지 돈을 넣어라. 화요일 날 돈을 못 넣으면 수요일 날 아침에 동시효과 때 반대매를 때렸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요즘은 또 약간 완화된 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완화된 룰. 예, 그러면 그래서 그날- 월요일 날 반대매가 발생을 하면 네. 물론 화요일 날 돈을 넣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네. 화요일 날 돈을 넣으라고 했는데 못 넣겠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늦겠다고 그랬는데 반대매매 해놨는데 지금 넣으려고 그랬는데 왜 반대매매 했어요? 이러면 또 컴플레인이 나온다고 아니,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 몇 시간 늦춰주는 경우도 있는데 뭐 마지노선이 뭐 12시 1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 뭐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 얘기했죠? 뭐 신용장고 늘어나고 신용장고 네, 그래서 불안한 거.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탁금이 이 정도로 유지가 돼 있다는 거는 그나마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신용 잔고가 털려 나가는 거 보면 솔직히 저는 제 돈 나가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특히 혹시나 앞서 이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식 처음 하시는 분인데 그냥 못 모르고 쓰셨다가 혹시나 이렇게 되면 타격이 진짜 크거든요. 전 대손이에요, 대손. 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때 뭐 수업료라고 생각하기엔 진짜 타격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저도 신용을 쓰지만은 이런 땐 잘 안 씁니다. 어떤 될만할 때,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써서 좋을 때가 있고 지금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들은 당연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뭐 업종별 투자자 동향을 봤었을 때 예. 뭐 비슷합니다. 지금 개인들은 전기전자 올인 중이고요. 운수장비, 철강 계속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8월 1일부터 나온 데이터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계속 집중하고 있고 네. 외국인들이 뭐 다 팔아도 지금 사는 쪽은 화학 2차 전지 쪽이고 네. 의약품, 뭐 금융주 그리고 기관도 거의 비슷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네. 기관이 외국인을 따라가는 걸까요? 뭐 일단 그 정도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 같습니다. 8월 세 번째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동향의 그 흐름인데 네. 그래도 그 외국인들 기관 뭐 다 판다고 하더라도 사는 종목이 있다는 쪽에서 대표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SK하이닉스를 산다는 게 또 일단 외국인들은 다시 이제 아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사나요? 확 그냥 네, 죄송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이런 데 막 들어오는구나. 네, 이쪽에 들어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 뭐 MSCI 관련된 뭐 패시브 자금 유입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예.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에도 크래프톤 얘기를 잠깐 드리지 않았었을까요? 저는 크래프톤은 정화는 상관없이 뭐 IPO 종목과는 상관없이 저는 괜찮게 봅니다. 이 회사의 경쟁력에 대해서 특히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이거 가지고 인도에서만 5천만 명 다운로드를 일으켰습니다. 5천만 명. 5천만 명 우리나라의 인구입니다. 네. 딱 인도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야. 이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보게 되면 스팀이라고 전 세계 게임 계정이 연결되는 계정이 있는데 지난 게임 같은 경우도 계속 2위, 3, 그러니까 1위에서 5위, 2위에서 5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동시 접속자 수 몇십만 명 그대로 끌고 가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2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뭐 인센티브 나가는데 그렇게 잘 나왔다고 하게 되면 네.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뭐 그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동향을 딱 보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게임주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카카오 관련된 쪽 있다 보니까 인터넷주 들어가 있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쪽 있다 보니까 바이오주 있고 그리고 또 배터리 관련된 쪽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부터 이런 쪽 들어가 있고 그러면 딱 정리를 하게 되면 BBIG입니다. 네. 이쪽은 외국인 기관이 계속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까지 합치면 금융주.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좀 어긋나는 게 BBIG 성장주 쪽도 보면서 금융주 쪽은 앞으로 뭐 그 유동성 축소되는 거에 대한 또 금리를 또 대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여러 가지가 다 혼재 있는 국면 같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도 섹터들은 있고 거기다가 수급 들어오는 건 있는데 그 나머지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좀 강했죠. 네. 그런데 그게 시장의 지금 트렌드를 대변해 주는데 근데 아마 이게 이런 종목들이 그대로 또 가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처음에는 낙폭 과대했던 게 움직이겠죠. 만약에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근데 그게 반등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동안 선방했던 종목들 좀 주춤하는데 그 다음에는 게임 체인저로서 이런 말씀드렸던 BBIG가 계속 가느냐 여부들. 요게 또 다음 시장의 반등 국면에서 챙겨야 될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저기 차 소장님 예. 오늘 아침에 지수가 잠시 이렇게 탁 올라갔잖아요. 오전에 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꺾인 뭐 모멘텀이 뭐가 있었죠? 뭐 특별하게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이 살짝 샀어요.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이 살짝 사다가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를 나타냈는데 특별한 모멘텀을 보이기보다는 네. 저는 시장적인 분위기가 네. 조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느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외국인들 생각보다 많이 안 팔았거든요. 물론 그동안 판 게 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팔았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송고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 1조 6천억 뭐 이렇게씩 때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오늘 판 거는 몇 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각동희님은 내가 아까 오다가 저기 장마감 후에 올리신 그거 동영상 보니까 그 시간에 중국 네. 인민은행 그 예. 의사결정에서 뭐야 그 LPR 결정을 했는데 LPR이 그거 아니야 론 프라임 뭐 대출 우대금리입니다. 대출 우대금리 한국말로 예. 그렇지 예. 중국어 그걸 모릅니다. 갖다가 좀 낮춰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가 다시 그것도 어느 정도 그럼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향을 그러다 보니까 끼쳤어요. 중국, 대만, 홍콩 이런 쪽이 급하게 빌렸고요. 근데 이게 솔직히 해줄 거 안 했다고 이렇게 빌립니까? 그만큼 분위기가 나쁜 거라고는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나쁜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 FMC 의사력도 그러면 데미지가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고 같이 빠지니까. 저는 데미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물론 뭐 FOMC 회의록이랑 테이퍼링이란 단어가 어제 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11월 달이라는 그 날짜도 어제 오늘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 근데 그 중에서 어제 오늘 안 나온 게 7월 달에 과연 그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다음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9월 달 FOMC 회의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가시화돼서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7월 달은 그냥 넘어가는 그냥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고 넘어가는 분위기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 왔었던 분위기인데 7월에서 대부분 대다수의 위원들이 테이퍼링 해야 된다. 이래버리니까 그게 또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연준 특유의 이게 뒤통수 때리기인데 예. 7월 FMC 그 당일에는 테이퍼링 관련해가지고도 분위기는 뭐였나 하면은 나중에 가서 우리 테이퍼링 언제 하게 될는지 선언할게였다가 이번 의사록에는 갑자기 대부분의 위원들이 연내 테이퍼링을 실시하자고 네. 이것들이 또 통수를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론 다 알고 있었던 거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좀 온 거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당일날 뭐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시간에 발표가 됨으로써 마감이 끝났고 오늘 새벽단 미국은 조금 안정을 찾았고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테이퍼링 하면 직격탄이고 환율이 또 급격하게 지금 뭐 오늘 1180원대까지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불안정한 요소. 저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외부적이고요. 지금은 쉬어갈 때인 것 같아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뭐 지수가 밀린 것보다 개별 종목 밀리는 폭들이 더 크고요. 봉의 크기도 음봉의 크기도 더 커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일단 뭐 외부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얼마의 지지가 되느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종목이 이제 쉬어갈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일단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는 테이퍼링 했나요? 시작했나요? 그러면 김 대표님 오늘 예. 어디 뭐 연준도 좋고 연기금도 좋고 외국인도 좋고 하니까 어디 한번 시원하게 예. 아니 욕을 한번 하고 하지. 욕을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예, 제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욕을 하려니까요. 아닙니다. 참아야 됩니다. 예. 처음에는 지난주에는 화나서 막 욕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포를 지나가는 국면 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욕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지들이 뭐 그렇다고 제 돈 뺏어갈 것도 아니고 덤벼봐라 뭐 이런 느낌이고요. 계속 해봐 어디 해봐 이런 느낌인데 근데 지금 딱 오늘 오랜만에 파생시장 상품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향들을 쭉 보다 보니까 또 하나 느낀 게 앞서 소장님 얘기하셨지만은 시장에서 외국 기관들 그렇게 크게 안 팝니다. 근데 이놈의 쉐리들. 와 이제 지금 보니까 선물로 사람들을 장난치고 있더라고요. 시장을 유도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종가상으로 베이시스 플러스 난 거 아십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선물이 더 높은 거예요? 예. 그거를 딱 15분 만에 하루 종일 그래서 지금 시장 끌어내리고 하다가 막 보니까 선물을 매수를 했었는데 매수량을 줄여가면서 이거를 계속 드라이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끌어내리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체적인 뭐 비차익 쪽보다도 네.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어제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결제 약정은 거의 고점에서 서서히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거의 큰 시장의 압박은 아닌데 이걸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권 자기들 원하던 목표 다 만들어 놓고는 종가에서는 딱 베이시즌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매수 잔고 다 플러스로 돌려놨었습니다. 아하. 야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저희가 개인들이 선물 옵션 같이 있어서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지금은 선물 옵션 쪽에 개인들을 많이 네, 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입맛대로 지금 막 조정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받죠. 완전히 그냥 한국 시장을 봉으로 생각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되는 현상이면은 만약에 미국 시장에 큰 변화가 없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면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파생을 경험했을 때 제 느낌으로는 월요일날 갭상승이 나옵니다. 월요일날? 네, 나왔다가 한번 확 누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되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서 월요일날 종가가 고가 나옵니다. 이런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이런 예. 식으로. 예. 그게 만들어놨던 전초전이라고 하게 되면. 근데 물론 미국 시장이 또 변화가 중요하겠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꾸 시장 보고 있으면은 어딘가 욕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려주십시오. 오늘도 저는 워우워 모드로 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뭐 이렇게 질문지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질문지를 따라가기보다도 우리 차 소장님 예.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이번 한 주 이렇게 시장을 쭉 몸담고 계시면서 보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진짜 차 소장님 진짜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 초연해지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욕 먹어요. 욕을 먹더라도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리는 게 좋죠. 지금은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 찐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어. 아니요. 뭐 지금 다 시장이 듣고 싶은 거는 위로라고. 그렇죠. 위로인데 위로가 이제 수익을 저는 하고는 상관없지만 뭐 이렇게 어정쩡한 위로보다는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니까 이게 냉정하다라는 게 제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냉정한 주관. 네, 냉정한 주관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끝나고 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안 보고 단순하게 시장을 보는데 네? 종합주가치 차트를 보면 오늘 봉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음봉이. 네. 음봉이 커졌어요. 음봉이 커진 상태에서 밑에 지지를 하는 이동평균선을 다 깼어요. 그러면 저라면 이런 차트에서 매수 주문 못 내겠습니다. 매수 주문을 못 내겠다라는 거죠.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지지가 확인하고 이제 제 스타일대로 하면 좀 그런데 그리고 앞서 잠깐 좀 언급을 좀 꺼냈던 게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안 때렸는데 시장이 밀렸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여전히 샀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개인의 영향력은 시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바랄 것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이제 나올 모멘텀들을 보면 2분기 실적 시즌 끝났고요. 다양한 어떤 뭐 새로운 모멘텀들 이미 다 시장에서 발휘가 된 상태고 3분기에 대한 부분들, 4분기에 대한 전망이 조금씩 기대치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뭐 테이퍼링이라는 어떤 자금의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이제는 좀 확실하게 한번 쉴 때가 됐다. 여태껏 우리가 2020년서부터 지금 거의 1년 6개월 동안 쉼 없이 올라온 장이기 때문에 쉬는 만큼 쉬지 못했었던 장이고 그랬던 장이고 25조까지 신용장고가 쌓여 있다라고 보면 이제는 좀 확실히 쉬어야 된다. 저는 한번 그렇게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왜? 왜 웃어요? 왜? 차 소장님한테 욕을 한번 하셔. 아닙니다. 다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가는 쪽마다 이게 이렇게 간다 이렇게 아니면 간다 지난주에는 그러면 삼성전자 예. 떨어지면 사야 된다며. 계속 사야죠. 예. 계속 사야죠. 그런데 지금 같은 자리 쪽에서 이격도를 보시게 되면 21일 이격도 기준으로 이제 90대 제가 보는 이격도는 더 늘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4 제가 보는 이격도 쪽에서는 90대 초반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여기서 주식을 판다고요? 네. 근데 지난주에 삼성전자 차트를 소장님이 띄워놓은 삼성전자 차트를 보고 저는 여기서 사야 돼요라고. 사야죠. 네. 근데 지수가 안 팔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차 소장님 2주 전에는 추천주가 삼성전자였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격도 이렇게 강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 쪽에서 네. 여기서 일단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때리고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항상 지나고 나가면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가 단기 바닥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격도에서는 때리는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단기 반등 노려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이격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오늘 오다가 이걸 갖다가 주간 전망대에서 한번 볼까 말까 지금 고민하면서 일단 메일은 보내놨는데 그럼 이격도 차원에서 제가 보는 이격도를 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소장님 것이죠? 예, 뛰어났습니다. 예. 네, 일단은 소장님 사진 감상하시고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은 지금 저기 이제 오늘 장 마감 후에 코스피 일간 차트인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딱 기대가 될 만한 거는 저기 현재 오늘 캔들 보세요. 그 이동 평균선이 뭔지 감이 오십니까? 이거 인포맥스 차트인데 인포맥스는 기본적으로 5, 20, 60, 120, 200 이렇게 꺼져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각자 이렇게 유저들이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저 지금 딱 데일리 캔들이 120일. 발딛고 있는 게 200일선이에요. 200일인가요? 네. 뭐 100일선 특히 200일선은 월가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중시하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자, 왔는데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자, 저는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반등이 소위 말하는 진바닥인가 하는 부분에는 저는 아직 퀘스천 마크입니다. 자, 지금 이른바 차트쟁이의 기술적 분석이에요. 저는 지금 저를 갖다가 차트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이 기술적 분석을 갖다가 굉장히 경시하는 한국 여기에서 예. 차트들이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없는 놈 취급을 받아서 그냥 자조적으로 차트쟁이를 하는데 내가 차트쟁이를 한다고 있다가 혹시나 발언 중에 차트쟁이 하지 마시고 그때는 차티스트라고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소장님도 화가 많이 쌓이셨군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보나치를 한번 꺼봅니다. 작년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레벨을 껐죠. 작년 저점에서부터 쭉 껐습니다. 1439포인트에서부터 이번에 3316포인트까지 해서 쭉 펼치면은 38.2, 50, 61.8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 이전에 23.6이라는 또 피보나치 레벨이 있어요. 지금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2871도 찍히는데 딱 저 걸려있는 저기가 작년 말입니다. 그 가운데 딱 보세요. 2021년으로 넘어오는 그 시점에 딱 그 레벨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저기까지 즉 지금 200일선에도 걸렸고 아까 김 대표 말씀하신 외국인들이 뭐 현물보다 선물을 갖다가 더 네. 플러스로 만들어 놓은 그 상황까지 가서 월요일 날 반등이 나오고 몇 쭉쭉 간다 하더라도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반신반인 거예요. 왜? 차라리 23.6% 정도까지는 가서 즉 금년에 올렸던 지수 다 한번 다 까먹고 새로 출발하는 게 편안하겠다는 얘기지. 여기서 버티느냐 마느냐 물 타느냐 이거는 각자의 상황과 시장 이제 시황관에 따라서 서로 이제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아래쪽에 기술적 보조 지표도 지금 거래량 보세요. 형편없죠. 제일 위에. 네. 그다음에 RSI 보세요. RSI 좌우지간 1월 11일 날 그때 처음 고점 찍고 했을 때 9만전자 갔을 때 RSI 보시면은 사이렌이 왱왱왱 울립니다. 그러고 나서 버둥버둥 했지만 고점은 3,316까지 더 올렸지만 RSI 고점은 낮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저 같은 차트쟁이들은 저럴 때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차트쟁이를 하지 말고 뭐라 해야 된다? 차티스트. 오케이. 자, 지금 현재 RSI가 그러면 과매도 국면이에요. 네. 과매도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근데 아직 노란색 정도까지는 안 나왔죠. 인포맥스에서 띄우는 건 그겁니다. 지금 저 선은 교과서에서 말하는 30 아래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지만 적어도 20 그리고 위로는 70이지만 30과 70이지만 교과서에서는 80 넘어가고 하면 이제 누렇게 뜨는 거예요. 인포맥스에서는. 네. 자, 그만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위클리 한번 보시죠. 위클리에서는 제가 지금 피보나치를 어떻게 껐습니까? 2018년 2월 전 세계 모든 증시가 같이 엎어지기 시작했던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동안에 돈으로 버텨왔던 경기 회복세의 사이클이 한번 꺾이던 그 시점부터 해서 남들은 2018년
저 당시 고점을 갖다가 미국 같은 애들은 훨씬 더 일찌감치 넘어섰지만 우리는 계속 저러다가 코로나 두드려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 2월 고점에서부터 작년 코로나 저점 때까지 해서 피보나치를 다시 한번 펼쳐보면은 2018년 2월 고점을 넘어선 순간부터는 그 다음은 어디까지일까를 갖다가 짚어보는 데는 차티스트는 또 이렇게도 접근합니다. 이거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월가애들 그 알고리즘에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당시 낙폭 2018년 2월부터의 낙폭에 대해서 1.618배가 3,320라운드인데 이번에 우리가 3,316을 찍었던 겁니다. 저 정도 가서 아래쪽 보조지표를 보시면 MACD나 RSI나 저 정도까지 상황에서 3,316에서 3,700 가야죠라고 외치면은 저 같은 차트쟁이는 웃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선을 갖다가 하회하고 있습니다. 주봉이. 기준선을 물고 내려왔어요. 자,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저 두툼한 구름대예요. 그것도 양운이 받치고 있으니까 설마 구름대 상단 정도까지 가면은 눈 감고 한번 매수해 볼 만한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 시점에 바로 몰빵으로 물타기 내지는 몰빵으로 저가하면서는 위험하다는 것은 후행 스팬이에요. 약간 그 초록색의 후행 스팬이 지금 가격대를 갖다 슬쩍 물고 있죠. 초록색. 네. 초록색 저 선, 고고. 초록색 선이 지금 가격대를 물고 있지 않습니까? 즉 여기서 이제 다음 주 주봉이 조금 더 오른쪽. 낙폭이 더 커져버리면 이제 저게 26주 뒤로 물려놓은 게 후행 스팬인데 저게 이제 가격대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닌가요? 종가를 갖다가 26일, 데일리 같으면 26일 뒤로 물려놓은 게 후행 스팬이니까. 근데 일목균형표 교과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은 후행 스팬이 가격대를 상향 돌파하느냐 하향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입니다. 여기서 멈춰줘야 되는 거고 안 멈추면은 진짜 신용 쪽에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월간 보시죠. 월간 보시면은 지금 저 아래쪽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빨간색 점선부터 먼저 보시죠. 저 빨간색 점선은 시작이 언제냐 하면은 IMF 때 저점입니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 맞았을 때 저점이에요. 그때 이후 뭐 9.11 때 저점에서 한번 걸리고 그다음에 뭐 쭉쭉쭉 해서 왔는데 금융위기 때 저점도 걸리고 했던 게 신기하게도 그 팬데믹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걸렸습니다. 차트쟁이를 선 끊는 걸 갖다가 절대 경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그대로 한번 평행선으로 한번 끌고 가보세요. 평행선으로 끌고 가보시면은 88 올림픽 때 처음 1000포인트 넘었던 그때부터 고점끼리 하는 연결하는 선이 이렇게 걸리죠. 이 묘하게도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가격이란 게. 자, 그러다가 이번 우리가 팬데믹 장에서 저걸 뚫어버렸어요. 저걸 뚫는 게 작년 가을에 외국인들이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3연사. 그 다음 뚫고 나니까 그 다음 구만전자 가는 거는 누가 감당했다? 오케이. 그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MACD, RSI 보시죠. RSI는 엄청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죠. RSI. 그때 2008년 2월 고점 대비 이번 고점은 엄청나게 지수는 올라왔지만 RSI 고점은 그때보다 낮아요. 기술적 보조지표에서 차티스트들이 제일 중시하고 제일 눈 땡그라 해서 쳐다보는 것은 다이버전스가 나오느냐의 문제예요. 다이버전스 기법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다이버전스가 관찰됐다고 해도 일간으로 치면 그날부터 열흘 20일 더 갈 수도 있고 월간 같으면 거기서 4, 5개월 반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 그럼 이 다이버전스 작동하느냐인데 지금은 거의 작동한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보수적인 접근 방법은 뭐냐?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김 대표님의 이격도 차원이 이격도가 뭡니까? 이동평균선들이란 게 붙어 다니다가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아니에요. 네. 모였다가 갑니다. 모였다가 갈 때 저때가 지수도 종목도 이동평균선들이 막 모였다가 이제 정배일로 할 무렵 그때가 신용 쓸 때죠. 그때가 한번 과감하게 신용 쓸 때인데 저렇게 단기가 중장기보다도 확 벌어져서 너무 올라간 게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격이 벌어졌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거자 필반이에요. 또 다시 또 조정을 통해서 밑에 놈이 올라오고 위에 놈은 좀 내려가면서 이게 또 모여야 그 다음에 새로운 에너지가 축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보수적인
가장 보수적이라기보다도 그나마 보수적인 뷰는 뭐냐 하면은 저 우상향하고 있는 저 고점끼리 연결한 선 저까지 갔을 때는 신용함 쓰시란 얘기지. 제 얘기는. 때가 2,780. 2,800 뭐 어라운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일리 차트에서 뭐 작년 말 이런 식으로 지금 중장기 차트를 갖다 이렇게 짚어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장이 만만찮은 거예요. 설령 다음 주부터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바닥 봤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는 이따 2부에서 미주은행의 변정규 상무님을 모시고 또 2부를 갖다가 진행할 텐데 3부에는 또 이승조 대표님도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변 상무님을 모시고 했던 거는 이따 뭐 2부에서 제가 또 드릴 말씀이지만 그동안 쭉 방송에서 하셨던 그 내용들의 썸네일만 보더라도 변 상무님이 정말 반년 전부터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중요한 걸 핵심을 짚어 오셨기 때문에 모셨던 겁니다. 자, 뭐 차트상 요 정도까지 하고 그러면은 이 와중에도 지금 오른 종목이나 업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쪽이죠? 일단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상반기 때 신규 상장됐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조금 아웃퍼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장했을 때에 조금 인기를 끌었다가 다시 이제 그 오버행 이슈 물량들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게 첫 번째 종목이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현재 지금 그 게임주들 최근에 중국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 이런 쪽들 상당히 좀 강하고요. 플랫폼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도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상대적으로 강하고 예스24가 아니라 카페24 같은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런 플랫폼 전체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 보이면서 그리고 뭐 2차 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의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번 주만 놓고 보면 생각만큼 많이 안 밀렸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그 대부분 빠지는 가운데서도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반등세를 나타냈다. 그 외의 종목들은 5에서 7%대 하루에 빠지면서 20%씩 쑥쑥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극명하게 종목과 업종에 따라서 갈리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자, 우리 김 대표님. 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 일부를 대충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지금 이 와중에 우리 김 대표님 주목하고 계신 업종이나 종목이 또 궁금해요. 네.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예. 서바이벌 플랜입니다. 일단은 버텨야 되겠죠. 네, 이런 장세에서 버티려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주식에 대해서 완전히 뭐 관심 없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여전히 적어도 단기 반등은 노릴 때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일단 특히 이제 보통 보면 그런 마인드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지난주부터 그냥 주가 떨어진 것과 함께 같이 이어지는 변화 보게 되면 거의 수직 낙하하다 보니까 가장 심각할 때 지금 가장 좀 고민할 때가 이런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닌가. 네. 이렇게 급하게 밀리게 되면은 이러려고 내가 주식했나라는 생각부터 거기다가 또 그냥 한 2주 사이에 손해 본 거 생각하게 되면 뭐 내 월급 한 두세 배 날라갔네 이런 생각이 드시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감이 급조화되는 게 가장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다음 주에 혹시나 또 한 번 더 훅 밀린다 그러면은 몰라 근데 나 그냥 공짜로 한 두세 달 일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손절해버려 이렇게 마인드가 가져가실까봐 저는 그게 가장 큰 걱정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일단 시장이 좀 소장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뭐 어느 정도 또 다시 한번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시장이 움직이는 섹터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상황들이고 시장을 또 방어할 섹터도 있다 보니까 네. 다른 것 대비해서 덜 하락할 땐 좀 견디다가 또 올라가는 섹터들도 있죠. 그런 네.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물론 시장이 힘들어도 살아가는 섹터 분명히 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특히 하반기까지도 여전히 백신 관련된 얘기는 또 주도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보다 보니까 백신 쪽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로 들어가는 원료 들어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걸 뭐 이 회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없는데 네. 그런 종목들도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 막 찾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거기다 또 마이크로니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주사가 하나가 아니고 이게 드르륵 이게 만나고 이게 마이크로 니들 관련된 쪽의 종목 하나도 거의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작은 종목에서 제가 말을 쓰면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패턴들이 바이오 쪽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백신의 포인트가 맞춰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상당히 지금 추세도 그렇고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렇다고 뭐 다 올인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 그냥 시장을 비껴가면서 계속 또 접근해야 될 하나의 섹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챙겨봐야 될 쪽은 여전히 BBIG가 맞을 것 같고요. 또는 게임 관련된 쪽에서 아까 소장님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게임 쪽이 또 중국 때문에 많이 타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타격을 받았었으면 이번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 이쪽도 그러면 판후 반납해야죠. 못하겠으면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검은 사막 모바일 이거 지금 이제 사전 오픈 한다고 이렇게 딱 띄워놨습니다. 뭐 지금 대행하는 중국 회사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가서 안 될까요?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인 대상으로 하는 게임이고 네. 또 초등 대상이면은 돈도 한답니다. 그거 결제해봐야. 근데 이쪽에 대해서는 성과 분명히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고 네. 그런 변화들 확인하시면서 되는 쪽은 챙겨보자. 그러면 하늘이 오케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1부는 마무리합시다. 우리 저기 차 소장님, 내가 KBS ETV 뉴스에서 차 소장님 뵀어. 어제 퇴근하다가 저도 급하게 연락을 받아가지고요. 어제 장이 빠지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나와달라고 그래서 연합인포맥스 보신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래요. 네, 나갔습니다. 네. 자, 두 분 오늘도 뭐 수고하셨고 뭐 주말 푹 쉬세요. 그래야 또 다음 주 또 전투하지.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